나쁜 책만큼 나쁜 도적놈은 없다. 예.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읽으면 안 좋은 책은 차라리 안 읽는 게 더 낫다. 애들이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어요. 집중할 것 같고 학습 효과도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 연구해 보면 이 묵독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학습 효과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손으로 읽고 이 전신을 활용해서 읽는 전신 읽기가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계십니까? 부모님은 입으로 읽기지만 아이들은 귀로 읽기죠. 아이들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 괴테 엄마처럼 읽어주면 좋아요. 선생님, 손이 너무 아파서 글씨를 못 쓰겠어요. 이 녀석, 글씨 쓰기 싫으니까 엄살은. 딱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될까? 네가 상상해봐. 그리고는 괴테 엄마는 사라집니다. 대문호가 된 괴테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이 작가의 상상력, 자질은 어렸을 때 엄마의 책 읽는 목소리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책 읽어주기의 효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28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또 초등교사 작가로 한 30여 권의 동화책, 자녀교육서 등을 출간을 했고요.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작가 송재환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나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책 읽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히 공부 쪽으로 관련해서는 책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책 읽기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책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좀 말씀을 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독서하는 책 읽기 모습을 보니까 좀 고쳐야 될 게 몇 가지는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만화책만 읽더라. 왜 이렇게 만화책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화책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TV를 보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반은 영상 매체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걸 읽음으로 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 이런 것이 형성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만화책을 읽음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어휘력, 뭐 문해력,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글쓰기 뭐 이런 능력들이 덜 생긴다는 거죠, 훨씬.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만화책보다는 줄글로 된 책이 훨씬 아이에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들의 잘못된 그 책 읽기 습관 중에 또 하나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너무 다독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죠? 책 많이 읽으라면서 왜 다독? 뭐냐면은 아이들이 막 닥치는 대로 책을 막 많이 읽는데 뭐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걸로 아는데요.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따져보시고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차라리 안 읽히는 게 더 낫다. 우리가 이태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나쁜 책만큼 나쁜 도적놈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읽으면 안 좋은 책은 차라리 안 읽는 게 더 낫다. 그런데 그런 책을 막 마구잡이로 흡입하듯이 읽는다? 안 되죠.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읽는 데는 또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다독상을 주잖아요. 저희 학교도 지금 얼마 전에 독서 다독상 줬거든요. 근데 뭐 한 학기 동안 70권 이상 읽으면 세종대왕상 그걸 갖다 주는데 애들 대부분 뭐 세종대왕상 받으려고 열심히 적죠. 그래서 이거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전에 권수 채우려고 열심히 읽는다는 거죠. 그런 독서 습관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주제인 책 읽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책 읽기 방법.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내 아이가 책 읽기를 잘하게 하려면 먼저 책 읽기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책을 읽지. 안 그러면 아이가 책을 읽겠습니까? 아니, 안 읽죠. 세상 없어도 안 읽어요. 자, 그러면 책 읽기 환경이라는 거 뭘 갖다가 말하는 걸까? 책을 읽는 걸 방해하는 환경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책 읽기를 방해하는 원흉, 뭐가 있을까요? 예, TV, 컴퓨터, 요즘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가장 큰 적이죠. 저는 제가 결혼할 때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희 집은 TV를 아예 안 들여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딸내미가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TV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지들끼리 맨날 소꿉장난하고 그러고는 심심하니까 TV를 안 보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은 나름 책을 굉장히 열심히 잘 읽었는데 이 TV는 이 뇌과학적인 측면으로도 이게 후두엽을 자극하잖아요. 이 후두엽. 근데 책 읽기는 전두엽을 주로 자극하거든요. 이 전두엽이 뭘 관장하는 곳이냐면 사고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책 읽기는 전두엽뿐만 아니라 전뇌적인 자극을 해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한다고요. 좌뇌. 먼저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 좌뇌가 자극되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텍스트만 이해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때 이 인물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위기도 이해를 해. 이건 다 우뇌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 좌뇌와 우뇌가 그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뇌적인 좌뇌와 우뇌를 갖다 연결하는 뇌를 갖다 뇌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과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른 것은 좌뇌와 우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뇌량의 차이라고 합니다. 예. 그 뇌량 쉽게 얘기하면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키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4차로라고 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은 16차로인 거죠. 정보를 주고받는 양이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책 읽기를 하면 그 뇌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전뇌적인 특히 전두엽이 굉장히 좋아지고 뇌량도 좋아지고 하는데 우리 TV나 이런 영상 매체들을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한다. 이 후두엽이 가장 발달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파충류. 파충류 뇌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아이가 막 화를 불끈불끈 막 내고 맨날 먹을 것만 찾고 이런 본능에 충실한 아이들. 예, 어떻게 보면 후두엽만 발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그 TV를 갖다가 제어를 갖다가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요즘엔 TV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문제죠. 정말 제발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 하는 모습 좀 제발 좀 조금만 보여주세요. 정말 아이들은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아니, 부모님은 맨날 스마트폰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시면서 아이한테 들어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 어마마마 제가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까? 와, 엄마는 스마트폰 하면서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한다면서 신경질 팍 내고 들어가겠죠. 걔 들어가서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3, 4학년만 돼도 엄마, 아빠 협박하죠. 엄마, 아빠, 우리 반에서 나만 핸드폰 없어요. 당장 핸드폰 사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나 그거 다 뻥이에요. 생각 있는 부모님들은 안 사주세요. 안 사줘요. 끝까지 안 사줘요. 그거 사주면은 사주는 날부터 후회할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스마트폰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줬게요, 안 사줬게요? 안 사줬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책 읽고 독서 토론했대요. 우리는 쏘갔어, 잡스한테 쏘갔어. 자, 부모님들도 이거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놀라운 게 제가 헬스장을 매일 가거든요. 가면은 헬스장에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나는 왜 뭐하러 헬스장에 오셨지?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냥 스마트폰이나 하시지. 우리 뇌가요, 운동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요, 그 운동 효과가 절반도 안 나타난대요. 이게
뛰면서 예를 들어서 내 호흡, 내 지금 근육 하나하나의 움직임, 이 발 모양, 팔치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땀이 지금 이걸 다 느끼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그냥 영상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발만 이렇게 뛰는 거하고 운동 효과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른들도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걸 아이한테 맡긴다? 아이는 이건 완전히 어떤 어머님은 심지어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집중력이 좋은가 봐요. 왜요? 2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게임을 계속해. 그건 집중력이 아니라 중독된 거예요. 집중력과 중독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나이 한 50 가까이가 되면서 그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은 중독이 안 되더라. 나쁜 건 중독이 되더라.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뻔해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중독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세요. 10년 이상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새벽에 이제 일어나는 거 일도 아니겠어요? 그때 그 권사님 뭐라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아침에 일어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전쟁이래요. 새벽 기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그걸 중독시키려고 했는데 중독이 안 되는 거.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화책 읽기 중독될까요? 독서도 중독이 되는 독서가 있고 중독이 안 되는 독서가 있어요. 만화책 읽기 중독되죠. 그러나 고전 읽기, 명심보감 읽기에 중독된 애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 읽기에 중독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고 하는 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많이 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좋은 건 절대로 중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가 제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서 살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했대요. 그냥 현관문 딱 있고 옆에다가 바구니를 하나 뒀대요. 바구니에다가 들어가면서 무조건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카톡이나 이런 거 급한 거 확인할 거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확인하고 거기다 놓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애도 부모가 먼저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화목해졌다. 밥 먹을 때도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밥 먹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 방법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이 너무너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부모님이 제발 좀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 영상 매체에 빠지지 않게 그것부터 좀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독서 환경으로 제가 두 번째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부모님이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된다. 맞아. 부모님이 책을 안 읽으면 절대 아이도 책을 안 읽습니다. 제가 아이들 보니까 초등 저학년 때 1, 2학년 때는 다 읽어요. 그런데 3, 4학년 지나면서 다 필터링 돼요. 그리고 5, 6학년 때는 몇 명 안 남아요. 5, 6학년 때 몇 명 안 남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다 집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평생 독서인의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읽으라고 하면 1, 2학년 때는 읽죠. 엄마 아빠 무서워서. 근데 3, 4학년 지나면서 다 필터링 되고 5, 6학년 때는 결국 엄마 아빠처럼 안 읽게 되더라. 그건 확실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 말은 독서에서도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안 읽으면 아이도 안 읽는다. 그러나 부모가 읽으면 아이도 읽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독서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부모가 읽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읽는 부모들은, 책을 읽는 부모들은 책 읽기의 중요성을 확실히 자기가 알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의 스케줄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바로 책 읽기를 갖다가 배치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책 읽기 환경 세 번째는, 제가 이 강연을 보고 듣시는 분들은 수준이 좀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하나 이걸 좀 도전 과제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가족 독서 시간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 가족 독서 시간.
뭐 매일 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30분이면 충분하다. 그 주말 저녁 같은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녁 때에는 좀 시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한 30분 정도를 갖다 할애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좀 독서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은 뭐 가족회의를 통해서 8시에 가족 독서를 하기로 했다. 그럼 알람을 맞춰놓고 8시 알람이 울리면은 얘들아 같이 모이자, 우리 모입시다. 각자가 읽을 책을 갖다가 가지고 모이세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유스럽게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 책, 엄마는 엄마 책, 아빠는 아빠 책.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짧게 하세요. 한 10분, 20분 읽고 오랜만에 한번 모였으니까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모여가지고 북토크를 합니다. 북토크를.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한번 가족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잘 못하면 엄마부터 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요즘에 뭐 이런 책을 읽고 있어. 너는 무슨 책을 읽겠니? 그러면 아이가 그럴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송지한 선생님이 쓴 연필도둑 한명필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느낌, 소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있다가 궁금한 거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또 다른 사람이 답변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토론이죠. 북토크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는 엄청난 그 사고력의 확장이 옵니다. 엄마, 아빠가 읽는 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아빠, 나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럼 아이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엄마, 아빠도 제대로 읽은 거죠.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한테 우리 엄마, 아빠는 책 읽는 사람, 우리 집은 책 읽는 집, 어른이 되어서도 책은 읽어야 되는 거 이런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바로 평생 독서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기 그 가족만의 문화 유산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또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겠죠.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죠. 큰 장애물. 뭐죠? 그 인간. 그 인간도 좀 잘 구슬려 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엄마가 혼자 키우겠어요? 아빠하고 같이 협력해서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책 읽기 환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좀 책 읽기의 구체적인 좀 방법을 좀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책 읽기의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뭐 몇 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책 읽기의 원칙적인 거. 저의 책 읽기의 원칙은 첫 번째가 전신 읽기입니다. 전신 읽기라는 건 뭐냐면은 애들이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어요. 눈으로 막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은 굉장히 막 집중할 것 같고 학습 효과도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 연구해 보면 이 묵독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학습 효과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손으로 읽고 이 전신을 활용해서 읽는 전신 읽기가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전신 읽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입으로 읽기. 소리 내어서 읽기. 소리 내어서 읽어라. 큰 소리 내서. 자, 소리 내서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발음이 좋아져요. 발음이 좋아져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구강 구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음이단이 끊어 읽기도 잘하게 됩니다. 5, 6학년 됐는데도 막 떠듬떠듬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딱 음이단이 끊어 읽기도 잘하게 되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트여서 발표력도 좋아지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들 소리 내서 읽을까요? 안 읽어요. 1, 2학년 아이들도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예전에는 막 1, 2학년 교실 막 복도에 지나가다 보면 막 큰 소리를 제잘거리면서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풍경 잘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독서 역사를 갖다가 반추해 보면 독서 역사에서 묵독, 눈으로 읽기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 이전엔 다 뭐였을까요? 소리내서 하늘, 천, 땅, 지 이런 식으로 강독, 음독이었다고요. 소리내서.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다 소리내서 읽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책을 읽는다는 건 소리내서 읽는다. 그만큼 소리내서 읽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소리내서 안 읽어요.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은요,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래서 한 하루에 10분 이상은 무리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딱 시간을 정해 주시고 아이가 책 읽는 시간의 전반부에 5분 아니면 10분 큰 소리를 읽어라. 큰 소리의 기준은 저는 이 정도를 생각합니다. 아이가 방에서 큰 소리를 읽을 때 거실에 앉아 있는 엄마 귀에 제가 지금 큰 소리를 읽기를 하는구나.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좋고 이걸 반복 읽기의 용도로 활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를 그 학교 진도에 맞게 그 본문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본문을 예를 들어서 1단원을 갖다가 1단원 본문을 한 번씩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매일 한두 번씩 읽게 만들면은 한 단원 진도 나가려면은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몇 번을 읽게 되죠? 거의 20번 이상을 읽게 되잖아요. 그럼 20번 이상 읽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부분 암기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똑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주장에 대한 근거, 근거에 대한 보조 근거 이런 글 전개 그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읽기를 갖다가 반복 읽기 용도로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리 내서 읽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내서 읽어줘라.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책 소리 내서 읽어주는 것은 부모님은 입으로 읽고 있지만 아이들은 귀로 읽기죠. 일단은 아이들이 듣기 능력이 좋아집니다. 귀가 좋아진다고요. 학교 생활의 출발은 뭘까요? 듣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친구 말을 들어야 돼요. 듣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책 읽어주기는 듣기죠.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갖다가 듣는 거잖아요. 듣기 능력 향상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듣기는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을 때는 상상력이 덜 발달을 해요. 근데 귀로만 들으면 상상력이 더 크게 발달합니다.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읽어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면 정서적인 힐링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책 읽어주기는 부모님의 권리이자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건 정말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 제가 학교에서 경험한 바로는 저학년들은 환장해요. 아이들 선생님 책 안 읽어줘요. 선생님 목이 너무 아프다 오늘은. 정말 좋아해요. 5, 6학년 아이들 좋아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진짜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6학년 지도할 때는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한 학기 동안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을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갖다가 한 학기에 걸쳐서 조금씩 하루에 한 장씩 두 장씩 이렇게 읽어줬다고요. 오늘 딱 읽어주면 오늘은 여기까지 했더니 어떤 아이가 와 드라마다 드라마 이러면서 한 학기 동안 그걸 읽어줬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 책 사서 읽으면 김새잖아요. 그래서 책 겉표지는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책 겉표지로 이렇게 사가지고 읽어줬어요, 맨날. 그랬더니 하나애가 선생님 그거 연탄길 아니던데요? 자기가 사서 읽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그거 끝날 때쯤 되니까 아이들이 3분의 2 정도가 그 책을 다 사서 읽었더라고요.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그때 읽어주셨던 책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나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 학기 동안에 걸쳐서 책을 읽어줬더니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제가 제 책 읽어주기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 괴테 엄마처럼 읽어주면 좋아요. 어린 괴테가 잠자리에 들 때 딱 책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딱 누웠을 때 그 괴테 엄마처럼 언제 책을 읽어줄 것인지 정하세요. 절대로 긴 시간 안 돼요. 10분 이상 읽어주지 마세요. 5분도 좋아요. 5분, 10분 절대로 긴 시간 읽어주지 마시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막 휠 꽂힌 날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면 야, 너 이리 와봐라 막 그러면서 품에 안고 막 1시간, 2시간 읽어줘. 애 경기합니다. 안 돼요. 오늘 엄마 왜 안 하던 짓 하고 난리야. 숨 막혀.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그 5분, 10분 감질만 나게 읽어주셔야 돼요. 딱 이렇게 읽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괴테 엄마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요. 명필아, 이게 글씨니 지렁이니? 명필이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어요. 선생님이 명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명필이는 뜨끔했어요. 평소에도 글씨가 엉망이라고 꾸중을 들었는데 오늘은 더 혼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선생님, 손이 너무 아파서 글씨를 못 쓰겠어요. 이 녀석, 글씨 쓰기 싫으니까 엄살은 딱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이제 괴테 엄마는 좀 더 읽어줬겠죠? 자,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 네가 상상해봐. 그리고는 괴테 엄마는 사라집니다. 책을 가지고 책을 머리맡에 두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애가 계속 읽는. 근데 어쨌든 아이는 그 뒷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계속 잠자리를 뒤척이면서 어느 날은 막 밤을 꼴딱 새기도 하고 그런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아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또 이제 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너는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봤어? 그럼 아이가 막 상상한 걸 이야기할 거야. 그거 명필이가 아마 선생님한테 된통 혼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상상한 이야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너는 그렇게 상상했니? 그럼 이 작가는 어떻게 상상했을까?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명필이 머리를 쥐어 박을 듯 주먹을 내뻗었어요. 다행히 신용만 하고 지나쳐 갔지요. 휴, 다행이다. 이러면서 또 읽고 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궁금해할 만한 곳에서 딱 멈추고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네가 상상해봐. 이러면서 또 책을 가지고 또 퇴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대문호가 된 괴테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이 작가의 상상력, 자질은 어렸을 때 엄마의 책 읽는 목소리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책 읽어주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짧게 5분, 아무리 길어도 10분 정도 딱 정해서 그 시간을 갖다가 계속 지켜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은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 동화책을 갖다가 읽어줘도 좋고요. 또는 부모님이 감동 깊게 읽은 책 있잖아요. 아마 그 책은 대부분 다 고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빨강머리 앤을 갖다가 감동 깊게 읽었다. 그럼 빨강머리 앤을 읽어주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빨강머리 앤 원작을 보니 거의 700쪽이 다 되던데요. 그 책을 읽어주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책을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원작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동은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재밌는 드라마다. 그러면 드라마가 길게 가는 게 좋습니까? 짧게 끝나는 게 좋습니까? 길게 가요. 12부작으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방송국에 막 항의 전하고 그러잖아요. 막 25부작, 30부작 가면 좋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재밌으면 긴 게 좋죠. 자, 그럼 700쪽에 이르는 예를 들어서 빨강머리 앤을 갖다가 아이한테 읽어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루에 한두 장씩 읽어준다고 합시다.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6개월, 1년 가까이가 필요할 겁니다. 자, 1년에 걸쳐서 아이한테 빨강머리 앤을 갖다가 읽어줬다고 칩시다. 그 아이에게 빨강머리 앤은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 될까요? 아이에게 인생의 책이 됩니다. 아마 엄마가 죽으면은 그 빨강머리엔 붙잡고 흐느낄 겁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요.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도 없는 책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리고 또 아이가 책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냥 읽게 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잠깐 5분 정도 제가 읽으라고 했잖아요. 5분 동안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큰 소리를 읽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엄마 나 책 다 읽었어요? 그러니 뭐 네가 잘 읽었는지 한번 들어볼래? 지가 읽은 거 한번 딱 틀어줘 보세요. 그거 들으면서 애 떼굴떼굴 구릅니다. 예, 그러면서 아이는 한 번 더 듣게 되는 거고, 아, 내가 이 부분은 잘 읽었구나, 이 부분은 좀 이상하게 읽었구나 하면서 깨우치게 되면서 읽기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귀로 읽기입니다. 자, 그다음 손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 손으로 읽기는 뭔 말이냐면은, 자,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냥 읽게 하지 마세요. 항상 손에 연필을 쥐고 읽게 만드세요. 뭐 하려고요? 동그라미 밑줄 치기 하려고. 동그라미는 어디다가요? 읽어가면서 모르는 낱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게 만드세요. 예. 그 다음에 밑줄은 어디다가요? 중요한 내용, 멋진 문장, 기억하고 싶은 문장, 생각해 볼 거리, 이런 거에다가 밑줄을 긋게 만드는 겁니다. 동그라미 밑줄만 잘 치게 해도 굉장히 책을 집중해서 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독후 활동도 너무 쉬워져요. 자, 아이가 이런 책을 갖다 읽고서 엄마 나 다 읽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책 안 읽어도 돼요. 엄마들이 애를 읽는 책을 갖다가 꼭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휩싸이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뭐 애 책을 엄마가 읽는다고 뭐 독후 활동 잘 시키시나요? 뻔해요. 아이가 읽고 오면은 너 이거 주인공 누구야? 무슨 일 있었지? 갑자기 엄마에서 형사. 취조를 막 시작해. 애들이 그거 싫어가지고 책 안 읽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애가 딱 읽었으면 그래? 너 뭐 좀 모르는 낱말이 몇 개 있네? 그러면은 엄마한테 꼭 묻고 싶은 낱말 5개만 뽑아와. 그럼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0개를 갖다가 쳤었어요. 그럼 엄마한테 꼭 묻고 싶은 그 낱말을 갖다가 5개를 다시 골라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훑어보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에게,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 정도 그 두께면은 2군데다가 밑줄 그으라고 해요. 더 이상 긋지 말아라. 2군데 딱. 그 다음에 2군데에다가 그 밑줄 그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유를 쓰라고 그래요. 여기다 왜 그었는지. 그랬더니 애들이 맨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재미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건을 붙여서 얘들아 이유는 10글자 이상으로 그 쓰거라 했더니 어떻게 막 8자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할 수는 있어도 생각 없이 쓸 수는 없다. 예. 정말 한 문장이라도 써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것 중에서 독서 일기를 쓰라고 하면 좋아요. 아이가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글을 갖다가 쓰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일기 쓰라고 하면 나 쓸거리가 없다고 막 하소연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네가 읽고 있는 지금 책을 갖다가 느낌이나 소감을 갖다가 쓰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신 읽기 제가 눈으로만 읽지 마라.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손으로 읽어라.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반복 읽기와 천천히 읽기. 이것도 책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자, 반복 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독서 삼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독서 삼독. 책을 읽는데 3번을 읽어라. 이게 뭔 뜻이냐면 첫 번째는 텍스트를 읽어라.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읽죠. 두 번째는 작가를 읽어라. 세 번째는 나를 읽는다.
이게 독서삼독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책을 읽을 때 한 번만 읽고 치우지 말고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갖다 충분히 흡수를 갖다가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반복 읽기 우리 아이들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른들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볼 때 3번 정도를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별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 읽기는 굉장히 좋은 그 책 읽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반복 읽기를 정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복 읽기를. 반복 읽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냐? 제2의 저자가 됩니다. 제2의 저자가. 제가 한 번은 아이들 대상으로 강연을 갔다가 간 적이 있는데 얘들아 너희가 읽은 책 중에서 10번 이상 그 읽은 책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손을 들더라고요. 5학년 아이였는데 너는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니? 그랬더니 어린 왕자 책을 갖다 읽었대요. 몇 번을 읽었니? 80번을 넘게 읽었대요. 거의 부분 암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리 다음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생각이 좀 나고 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맨날 잠언 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잠언을. 오늘이 예를 들어서 27일이다. 그럼 잠언 27장을 읽히는 거예요. 내일은 28장. 그 한 장 읽히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다음 달 1일이 되면 1장부터 다시 읽히는 거예요. 그 1년에 걸쳐서 12번을 갖다가 잠언을 읽히고 그 다음 해에 또 되면 또 읽히고 이러니 아이가 잠언을 부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이는? 제가 볼 땐 제2의 저자, 잠언의 저자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제2의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소크라테스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면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회사를 다 주겠다.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워렌 버핏,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그 연말 되면은 자선 사업으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자기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권을 경매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자기와 식사를 스테이크 뉴욕에 있는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가서 한두 시간 같이 스테이크 썰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식사권이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리는지 아십니까? 20억에 제가 팔리는 걸 봤습니다. 20억. 여러분들은 20억을 주고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 경쟁이 엄청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어떤 중국의 사업가가 그걸 갖다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나오는 그 사람을 인터뷰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식사는 어땠습니까? 너무 만족스러웠다.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한 끼 20억짜리 식사를 하고 만족스럽다니요. 그런데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가가지고 20억도 더 빼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솔로몬하고 워렌 버핏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구하고 식사하는 게 더 가치가 클까요? 솔로몬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왕이 없더라.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그 잠언을 듣고 싶어서 선물 싸들고 와가지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하고 근데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죽었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잠언을 읽으면은 그 사람하고 식사한 그런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2의 작가가 되는 거예요.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읽기. 천천히 읽기 것은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빨리만 읽으려고 그래요. 빨리 읽으면 잘하는 건 줄 알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책 읽기 역사에서 또 역시 빨리 읽기가 들어온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그 이전은 다 천천히 읽기예요. 저 천천히 읽기로 슬로우 리딩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 하시모토 다케시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미 이제 죽었어요. 그 선생님은 고베에 있는 나다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그 국어 교사를 갖다가 한 50년 가까이를 국어 교사를 한 유명한 분이신데 그 분의 국어 수업은 되게 독특해요. 국어 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하는 게 아니라 은수저라고 하는 소설을 책을 3년 동안 배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나다 학교 출신 아이들이 도쿄대, 동경대를 갖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적 조사해 봤더니 이 하시모토 선생님이 그 책 읽기 방법이 슬로우 리딩이 그 효과를 갖다가 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하시모토 선생님의 3원칙이 있어요. 천천히 읽어라. 집요하게 읽어라. 세 번째, 체험하면서 읽어라.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읽어라. 천천히 읽는 게 빨리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예, 빨리 가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100km 이상으로 가면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천천히 걸으면은 뭐가 있는지 다 속속들이 아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게 하면 천천히 읽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필사. 베껴쓰기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천천히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꼭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 반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하루에 최소 30분을 독서를 해라. 어떻게 하냐? 그것도 30분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5분 큰 소리를 읽어라. 그다음에 20분 눈으로 읽어라. 그다음에 마지막 5분 오늘 읽은 책에 대해서 한 줄 소감을 써라. 이게 30분 루틴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매일 하다 보면은 몇 달이 안 가서 아이가 책 읽기 습관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집중력도 사고력도 좋아집니다. 한번 요걸 갖다가 한번 꼭 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부모를 둔 아이는 이미 좋은 인생을 시작한 아이다. 자, 거기서 좋은 부모라는 것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좋은 루틴을 설정할 줄 아는 부모다. 좋은 루틴을 설정할 줄 알고 그걸 갖다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나쁜 부모는 좋은 루틴을 설정할 줄도 모르고 좋은 루틴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 실천할 수 있게 못하는 그런 부모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좋은 부모이십니까? 좀 그 말씀을 좀 물으면서 마칠까 하는데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보니까 이런 훌륭한 책이 있더라고요. 초등 잠언학교. 이거 제가 지은 거라서 좀 말하기가 좀 뜨뜻한데 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정말 좋은 구절인데 자. 제가 고학년 아이들 그 학부모 면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막 엉엉 울어요. 우는 이유가 선생님 제가 저학년 때 1, 2학년 때는 말을 그렇게 잘 듣더니 애가 사춘기가 되더니 애가 엉덩이에 뿔이 나는지 말을 너무너무 안 한다고 정말 속상해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근데요 여기 잠언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사춘기가 되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잠언 말씀이 뻥 구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마땅히 행할 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저는 바로 책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 습관만 초등학교 때 잘 붙여주면 아이는 평생 독서인의 길을 걸을 것이고 저는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확신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